부산광역시가 급격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FT는 부산은 산과 해변, 영화 축제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도시이지만 한국 내 다른 광역시보다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한때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부산이 현재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2차례 임시수도 역할을 하며 1951년 인구 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에 힘입어 수출 허브로 자리 잡았고 한국 산업화의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산의 인구와 경제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FT는 부산의 인구 유출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수도권으로의 기업 및 연구기관 집중이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부산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산은 1995년부터 2023년까지 60만 명의 인구를 잃었으며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중심화로 인해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같은 다른 지역 경제 중심지들도 쇠퇴의 연쇄 반응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초기에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부터 타격을 받았지만 이후 중소도시가 영향을 받았고 이제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FT는 한국 내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서울 역시 높은 생활비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고 있지만 부산은 노동 연령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10일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반이민, 반젠더 정서와 SNS, 특히 틱톡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BBC와 인터뷰한 청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민자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을 접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세 청년 닉은 부모님 세대는 두려움 없이 살았다고 한다. 나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망명 제도와 난민 수용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AfD는 1년 6개월 넘게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젊은 남성층이 주요 지지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독일 남성의 26%가 AfD에 호감을 표시했는데 이는 2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 유럽 남성의 60%가 극우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젠더 논쟁 또한 젊은 남성들의 극우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 세대연구소 조사에서 성소수자 트렌드가 지나치다는 응답과 AfD 지지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소의 루디거 마스 박사는 좌파 정당이 페미니즘, 평등 이슈를 강조하면서 남성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극우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틱톡이 AfD 인기 확산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fD 공식 틱톡 계정 팔로워는 53만 9천 명으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15만 8천 명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파 성향 이용자들은 극우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는 반면 좌파 성향 이용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콘텐츠를 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AfD의 급성장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극우 정당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독일 정치의 향후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 주변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항공운항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7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하며 대형 우주물체의 통제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이 비행 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간 400개 이상의 대형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지구로 추락하는 가운데 우주 항공산업이 성장하면서 충돌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돌 확률은 아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진입과 항공운항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잔해물은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 인간이 발사한 물체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불에 타 사라집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열에 강한 로켓 잔해물은 대기권을 통과해 지상,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문의 주 저자인 아론 볼리는 지구 근처를 떠도는 소프트볼 크기 이상의 우주 잔해물이 약 5만 개에 달하며 더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영공을 폐쇄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스페인과 프랑스는 20톤 규모의 로켓 본체가 대기권에 진입하자 일부 영공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당시 645대의 항공기가 30분간 운항 지연을 겪었고 일부 항공기는 우회 운항을 해야 했습니다. 볼리 교수는 이런 혼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사와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레이더로 추적이 가능한 지름 10cm 이상의 우주물체가 약 2만 9천 개에 달하며 그중 연간 400개 이상의 대형 우주물체가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우주 쓰레기 양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거대한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며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지구로 추락한 우주물체는 2,5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우주 쓰레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